121번입니다.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60Hz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지금 50Hz였던 것이 60Hz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항목이 변하느냐. 첫 번째, 무부하 전류는 유도 전동기가 되든 변압기가 되든 다 똑같은 내용인데 속도만 아니고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때 자속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여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죠. 이 전류예요. 이 전류인데 주로 철선 전류에 비해서는 L에 흐르는 전류가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화 전류의 경우로 보면 오메가 L분의 V가 되거든요. 그래서 2파이 FL분의 V가 되니까 무부하 전류, 즉 자화 전류, 무부하 전류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이 자화 전류는 결론적으로 주파수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는 결론적으로 뭐다?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주파수가 5분의 6배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분의 6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5가 됐다는 거죠. 6분의 5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부하 전류가 감소했다 이 뜻이에요. 1번 문제는 그죠? 6분의 5로 감소했다는 거고. 두 번째, 온도 상승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철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죠. 여기는 이제 부하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철선만 보면 철선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변압기 할 때도 똑같죠. 그러면 동일 전압이니까 전압은 안 변했고요.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또 철선이 어떻게 돼요? 6분의 5로 감소하니까 손실이라고 하는 건 열로 발생된다 그랬으니까 온도 상승도 감소될 거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속도예요. 세 번째는 속도죠. 속도는 1-S의 NS가 되죠. 그러면 1-S의 P분의 120F니까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의 6으로 증가하게 돼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감소 증가죠. 요거는 이제 이 문제는요, 사실 필기 시험 볼 때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유도 전동기 빼버리고 변압기로 놓으면 얘는 빠지겠지만 얘네 둘이는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2번입니다. 다음에 저항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은 뭐냐? 황산구리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전해액으로 사용하니까 뭐예요? 콜라우시 브릿지입니다. 콜라우시 브릿지를 쓰겠다. 그 다음에 길이 1m 연동선은요, 저항이 로우 A분의 L인데 저항률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연동선이에요. 왜? 연동선은 우리가 도전율을 9이라고 그랬고요. 9이라고 그랬고 도전율을 100으로 봤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저항인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켈빈 더블 브릿지를 썼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는 어떻게 합니까? 전압 강압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전기기사에서는 회로를 만들으라 그랬는데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항체로 보면 얘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전류를 재고요. 요 양단의 전압을 재서 보면 R은 뭐예요? 전류계분의 전압계함은 구할 수 있다. 이게 전압강압법이죠. 그 다음에 검육의 내부 저항은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알죠? 뭐예요? 휘스톤 브릿지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 저항에 대한 것 하는 문제가 기사나 산업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죠?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죠. 123번입니다. 수전전압이 22,900, 변압경량 3,000kV인 수전설비를 계획할 때 외부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상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변압기가 몰드형이에요. 이거 뭐야? 몰드형의 유입식이 아닌 뭐야? 서지 흡수기. 언제요? 진공차단기 쓸 때. 이 진공차단기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선로에 진공차단기가 달려있고 이 문제는 수변전 설비예요. 여기에 변압기가 달려있어요.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낙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는 거죠. 이 앞단에다가. 그래서 낙뢰 등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써요? 피레기. 뭐야? 진공차단기에 어디에다 시설해야 돼요? 1차 측.
이 앞단에 시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폐 이상 전압 등 내부 이상 전압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옥내 피레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A, 서지 흡수기죠. 서지 흡수기를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진공 차단기 2차 측에다 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공 차단기 2차 측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진공 차단기 2차 측과 어디에요? 몰드 변압기에 사이에다가 시설했다. 얘하고 얘 사이에다 시설했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잘 알고 그죠 이렇게 보셔야 이런 문제는 암기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답을 냈던 거는 뭐냐면 진공 차단기 2차 측 이것만 쓴 사람들은 오답이 많았어요. 자, 124번입니다. 연축전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납축전지가 고장이 나서 전셀의 전압이 불균형이 크고 비중이 낮아요. 일단 전압이 불균형하고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그죠? 전해액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전해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방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 즉 설페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충전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셀의 전압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 전해액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을 저는 세 가지 써놨는데 한 가지 썼다고 틀리지는 않지만 가급적 그죠.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올 때는 세 가지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125번이요. 축전지 초기에 그죠? 축전지 설비에 대한 질문에 답하랬어요. 설비 초기에 단전지 전압의 비중이 떨어지고요. 전압계가 역전했어. 전압계가 역전이라는 건 뭐예요? 5V가 아니라 마이너스 5V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거꾸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축전지를 거꾸로 연결했다. 역접속이 됐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충전 장치가 고장이 났고 과충전, 액면 저하로 해서 극판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 과대 등의 원인으로 해서 발생됐어요 현상. 극판이 일단 노출됐다 그러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전해액 안에 이 전극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가 현저하게 온도 상승이 돼서 잘못하면 소손이 될 우려가 있어요. 타버린다 이거죠. 자,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많이 했죠? 그리고 축전지, 여기가 뭐야? 축전지, 이게 부하예요. 축전지하고 부하를 병렬로 넣는 방식을 뭐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전지가 자기 방전량만 보충하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거는.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전 용량은 L분의 1의 KI인데 L은 뭐예요? 보수율이죠. 보수율이라고 쓰면 되는데 경련 용량 저하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련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본래보다 감퇴된다 용량이, 그 얘기예요. 근데 경련 용량 저하율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수율이라고 쓰세요. 괜히 그죠? 오버 안 해도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용전등의 기동법을 쓰라 했어요. 뭐예요? 전전압 기동.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직입 기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기동 보상 기법. 그 다음에 뭐야? 리액터 기동까지 해서 총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았던 건 뭐야? Y 델타 기동이었죠. 보통 5에서 한 15kW 정도 쓴다 그랬고요. 기동 전류 제한을 위해서 Y로 그죠? 기동을 한다는 거예요. 델타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델타에서 Y로 바꿔놓으면 기동 전류는 몇 배가 되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동 전류는 3분의 1이 되고 기동 전압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죠? 회로를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걸 뭐 굳이 회로 그려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미
필기시험에 다 있던 내용인데 127번입니다. 주 배전반 주회로 부분하고요. 감시회로 감시 제어회로 기기의 구성 제어회로 중에 감시 제어 기기의 구성 요소를 써라 이거예요. 그죠? 간단히 쓰라는 거예요. 감시 제어를 하는데 구성이 뭐만 하느냐? 자, 일단 감시 제어 기기니까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그냥 답이 된 거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계측 제어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계측 제어도 되고 관리 기록도 그죠. 관리 기능도 있어야 된다. 여기서 감시한다는 것은 그죠. 기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야.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어는 뭐예요? 주로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역률 제어, 전압 제어 이런 거 하겠다는 거고요. 계측이라고 하는 건 측정과 다르죠. 측정은 그냥 어떤 물리량을 재는 거고요. 계측은 목적을 가지고 재는 건데 목적 가지고 뭐예요? 전압, 전류, 그죠? 전압, 전류, 뭐 전력, 그 다음에 뭐 우리 필요한 거 그죠? 부하율 뭐 이런 거 다 얘기될 거고 관리 기능은 뭐야? 항상 기록, 저장 요거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요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128번입니다. 폭이 15m, 길이가 30m인 사무실 조명 설비를 활용합니다. 주어진 그죠? 조건에 질문을 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형광등 램프수가 2개인 걸 사용할 경우에 그림 기호를 그려라. 그죠? 이 문제 뭐예요? 심벌이야. 예. F. 몇 와트인지를 봐야 돼요. 40와트라고 해놨어요. 40 곱하기 2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두 번째, 건축기준법에 따라서 비상용 조명을 백열등은 이렇게 백열 전구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되고요. 형광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형광등 조심하시라 했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요거. 날개에 색칠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가 아닌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얘네 둘이 그죠? 심벌 문제예요. 그죠? 자, 129번입니다. 변압기 고장의 원인을 5가지 적어라 했어요. 근데 변압기는요, 이거 기사에도 똑같이 있어요. 변압기는 얘하고 철심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철심이고요. 얘는 권선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상 변압기니까 삼상으로 하면 변전소 변압기 같은 거는 3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결선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사고, 고장, 소손이라는 건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철심이 타버릴까요? 철이 타버릴까요? 권선이 탄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전부 다 권선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뭐 철심이 그죠? 철심이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권선이에요, 일단. 권선에 이게 3개 있으면 그 각 상간에 단락이 온다든지 권선에 뭐예요? 층간 단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권선에 뭐예요? 지락사고라든지. 지락이라는 건 뭐야? 이 철심은 접지가 돼 있을 텐데 얘들이 전류는 어디로만 흘러요? 요렇게 권선으로만 흘러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전류가 나가서 철심 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돼? 그라운드 돼버릴 거야. 이걸 지락이라고 그러죠. 권선의 지락. 자, 확인하시고요. 권선의 지락.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 2차 권선이 닿다. 뭐야? 고저압, 혼촉. 이것 때문에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접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야? 단선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답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30번입니다. 변전설비의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하는 단락사고의 원인. 변전설비예요. 변전설비면 우리가 그죠? 주로 변전설비의 핵심은 뭐예요? 모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본 모선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기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전설비 핵심은 뭐예요? 모선하고 변압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하는 단락사고에 어떤 단락이냐 이거죠. 이 모선이 단락이 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모선에 2선이 단락이 오든지 아니면 3선이 전부 다 단락사고가 나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라 했는데 기기 내부의 절연 불량에 의해서 단락이 올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인축에 사람이나 가축의 접촉에 의해서 단락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사용하는 이 케이블 등의 어떤 절연 불량이 있다. 요런 네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변전소가 뭐다, 변전 설비가 뭐다라는 거를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우기가 좀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131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변압기의 절연열화 방지를 하기 위한 습기 제거 장치로서 흡습제와 절연유가 주입된 두 개의 용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부에 돼 있는 그죠? 용기는 외부 공기와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기 위한 걸로 누군가의 절연율을 채워 관리돼야 되는데 부착물의 명칭을 적으라 그랬어요. 자, 얘 보세요. 예. 이렇게 그죠? 고무 패킹 넣어서 실리카겔 흡습제가 들어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흡습, 그죠?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죠? 호흡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실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하고 안 하고 넘어가면 전혀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132번이요. 다음에 그죠? 용어의 정의예요. 우리가 보통 선로 인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가서 분기 가기 전에 이건 분기선이라고 하죠. 분기선. 여기를 뭐라 그래요? 간선이라고 그래.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 여기다 이제 과전류 차단기를 달면 분기선 쪽에 그죠? 이르는 배선이에요. 그 뒤에는 그죠? 뒤에는 뭐 안 써도 돼요.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을 간선이라고 한다. 단락전류라고 하는 건요, 두 선이 다 버린 거야 이렇게. 그때 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야? 단락전류 핵심 뭐야? 전선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매우 적은 상태, 거의 0이죠. 상태로 접촉이 돼서, 그렇죠. 임피던스가 매우 적은 상태로 접촉이 돼서 그 지점을 흐르는 대단히 큰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락전류라 그래요. 사용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전로에 가해지는 무슨 전압이라고요?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분기회로예요. 분기회로는 어디라고요? 분기회로는, 이 분기회로는 간선에서 분기해가지고요. 그렇죠?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 밑에 있는 부하까지 가야죠. 부하에 이르는, 그죠? 이르는 회로를 분기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암기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보면 좀 얘기가 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산업기사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용어 정리 이런 거. 그죠? 산업기사의 아주 전유물입니다. 133번입니다. 고압회로의 지락보호를 위해서 그죠? 검출기로 관통형 영상변류기 ZCT를 얘기하는 거예요. ZCT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삼선을 일괄로 관통시켰잖아요. 요거 ZCT라고 그랬죠? 케이블 실드 회로 접지의 접지점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1회선에 대해서 1개소로 하는데 케이블의 길이가 너무 길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케이블에다가 실드에다 접지를 할 때 접점은 1회선에 한해서 1개소야. 이거는 괄호놓기 낼 수가 있겠죠, 애들도. 그죠? 근데 케이블의 길이가 길게 되면 양단에다가 하는 거야. 케이블 양단에다가. 언제 길이가 길면 실드 접지한다. 이 경우에 양끝의 접지는 다른 도체하고는 접속되면 안 되죠. 다른 도체하고 접속되면 뭐가 문제야? 가장 큰 거는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실드 접지한 거하고 다른 접지하고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실드 접지 쪽하고요, 다른 접지 쪽에 동시에 지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일로 가는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일로도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 검출이 용이하지 않아요. 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락개전기가 동작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락사고 나서 지락전류가 100A인데 실드 접촉 쪽으로 그대로 100A가 왔으면 지락개전기가 동작했을 건데 여기는 20A, 여기로 80A 흘러버리면 얘 여기다 연결해 놓은 개전기는 동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죠? 읽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교재만 보고 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죠? 이렇게 한 거죠. 134번입니다. MOF에 대한 거. MOF가 뭐예요? MOF. 쓰라니까 뭐라고 써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뭐예요? 전력량계를 위해서. 전력량계를 위한다는 건 뭐야? 전력량계 측정을 하는 거죠. PT하고 CT를 한 탱크 안에 넣은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PT는 계기용 변압기에는 변류기라고 써야 됩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죠? 웃기지 좀 마, 좀 제발. 이걸 채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전기 쪽에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까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그죠? 여러분들한테 본인이 무슨 채점위원이었 듯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135번입니다. 계전기의 특성. 계전기의 특성.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계전기. 계전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계전기의 속도예요. 빨리 동작을 해야죠. 계전기가 빨리 동작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감도가 예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택성을 지녀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측정의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 네 가지 적으라는 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폐쇄형 수배 전반, 메탈 클레드 스위치 기어의 특징과 장점, 그죠? 폐쇄형 수배 전반을 메탈 클레드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큐비클이다. 물론 둘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큐비클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집어 넣어버리면 수배 전반에 들어가는 수배 전반에 구성되는 기기를 단어 단위 폐쇄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결국 큐비클이잖아요. 단위 폐쇄 배전반에다가 그죠? 있는 금속재 외함에 넣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개방형과 비교하면 단위 폐쇄 배전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뭐랬어요? 첫 번째,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여기서의 안정성은 뭐예요? 바깥에 그냥 있는 거에 비해서 이런 수변전 설비들이 다 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일이 있지 않으면 감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두 번째는요, 이 폐쇄 배전반을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 배전반 예를 들어 4세트다 그러면 4개를 딱 정해놓으면 앞으로는 표준화되면 증설이라든지 보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해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수변 설비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장에서 다 이런 함에다가 다 넣어서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얘들은 어때요? 공사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도입된 이후로는 우리가 건물에 수배 전반 설치할 때 예전처럼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아니라요. 금방 하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140번입니다. 저하 목내 전선로의 경우에는 수용과 인입구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인입구 장치를 시설하는 장소. 인입구 장치는 주로 뭐야? 배선용 차단기라는 거죠. 인입구 장소에 개폐기 합계가 그죠? 몇 개요? 6개 이하고요. 개폐기 집합에 시설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인입 개폐기는 6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는 시험 나오면 3점짜리고요. 틀리면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자, 변압기 2차 측의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고압회로 하고 저압회로 해라. 자, 변압기가 이렇게 계통해 있는데요. 단락전류 여기에요.
어쨌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전격 전류예요. 그럼 이 위쪽은요, 위쪽에 대한 거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여기서 이 모선을, 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모선이 있고요. 2차 측은 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측이고 여기를 저압측이라고 한다 그랬죠? 변압기는 하이볼테이지, 로볼테이지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모선 쪽에서 고압회로는 모선 쪽이니까 모선 쪽에서 보면 개통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왜? 개통을 연계시켜 놓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전류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변압기 자체의 임피던스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왜? 단락전류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저압회로 쪽은 어때요? 저압회로 쪽은 결론은 뭐예요? 저압회로 쪽은 억제 대책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단락전류 제한을 위해서 쓰는 이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는 것은 모선이 아니라 부하측입니다. 한류 리액터.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방식을 시설한다. 주 보호하고 후비 보호를 동시에 넣어서 단락전류를 빠르게 차단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개통 연계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사실은 개통을 모선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개통을 다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있으면 얘랑 묶는 게 아니라 얘랑 분리를 해야 임피던스가 커질 거고요. 부하 측에서 보면 뭐야? 부하가 여러 개니까 얘네들은 개통 연계기를 달아서 한꺼번에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좀 달라요. 고압회로 쪽하고 저압회로 쪽이 좀 다르다, 내용이. 자, 확인하시고요. 139번입니다. 콘덴서 회로에 직렬 리액터를 넣으면, 그죠? 그죠? 넣어야 하는 경우를 두 가지 써라. 뭐예요? 첫 번째는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쓴다. 자, 제5고조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론은 뭐예요? 파형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요, 뭐 때문에 넣는다 했어요, 내가. 콘덴서 투입 시에 도립 여자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도립 여자 전류 때문에 뭐야? 계전기가 파손이 온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이번에 단답하면서 보니까 뭐야? 직렬 리액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140번이에요. 그림기호의 정확한 명칭을 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써라. 그냥 CT면 원래 심볼이 어떻게 그랬어요? CT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랬어요. 별육인데 박스에 넣거나 상자들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TS는 뭐였어요? 타임 스위치. 요거는 뭐 아시죠? 전력용 콘덴서예요. 예, 콘덴서. 얘는 뭐예요? 축전지죠, 축전지. 이렇게 놓으면 직류전원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전력량계. 얘도 상자들이죠.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1번입니다) 부하 개폐기예요.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죠. 그죠? 부하 개폐기인데 개폐기 뭐예요?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있고요. 고장 전류는 차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부하 전류 개폐에만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부하 개폐기 앞에 PF 전력용 표준을 붙이는 경우에는 고장 전류 차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부하 개폐기니까 일반 개폐기의 특징을 쓰시면 됩니다. 괜히 그죠? 혼동 가지실 필요 없어요. 142번입니다.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중성점 접지는 우리가 뭐뭐 있었어요?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까지 해서 총 4가지 있었습니다. 4가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주로 얘하고 얘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다 포함되니까요. 자, 첫 번째 중성점 접지라는 목적은 뭐예요? 일선이 지락됐을 때 건전상에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접지하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전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준다 이 뜻이었죠. 맞아요. 두 번째는 보호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그죠? 이상 전압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이 노란색은 다 뭐예요? 직접 접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과도 안정도 증진이라는 얘는 뭐야? 소리액트 접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접지의 특징을 쓰라는 게 아니야. 중성점 접지, 즉 이들의 목적을 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력공학 할 때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죠? 중성점 접지 요새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다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143번입니다. 다음 전선의 약호의 풍묘설 ACSR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CNCVW입니다.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CNCVW는 동심 중성선. 요 동심 중성선이 뭐예요? CN이에요. 그죠? 동심 중성선. W는 뭐야? 수밀형이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난연성이죠? 공동구 때 쓰는 거. 동심 중성선 CN은 있으니까요. CN은 있죠? 그렇죠? 동심 중성선. 뭐 있어요? 또 W도 있죠. 수밀형. 그죠? 워터 프로텍트 수밀형.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저독성의 난연, 그죠? 난연 전력 케이블이에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LPS입니다. LPS는 뭐냐면 300에서 500V 정도 되는 연질, 아주 부드러운 재질의 비닐, 그죠? 시스 케이블이에요. 이 4번을 맞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VCT입니다. VCT. VCT는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이게 뭐야? 0.6에서 1kV의 V 비닐이죠? 비닐 절연. 그렇죠?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데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못 맞춰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1번은 당연히 알 거고 2번, 3번 정도는 알아야 돼요. 수변전 선비에 다 나오는 거니까. 자, 1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저압 배전 방식. 네트워크 변환기, 네트워크 프로젝트. 그게 뭐예요? 저압 배전 방식이에요. 1번 뭐예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다. 2번 얘들의 특징을 4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정전 전원 공급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나중에 그죠? 저압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우수하다. 사실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는 건 무정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압 강화가 적고요. 세 번째는 전력 손실이 적고요. 네 번째는 뭐야? 이거 다 묶으라고 했잖아요. 플리커 현상이 적어진다. 우리가 그 필기할 때 배웠죠. 전압 강화가 적어지면 전력 손실도 적어지고 플리커 현상도 적어진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죠? 부하 증가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까지 포함하시면 돼요. 그 중에 4가지만 쓰라고 한 겁니다. (145번입니다) 할로겐이에요. 할로겐. 참 별거 다 나오죠. 할로겐 램프는 외피의 점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적색광이라고 그랬고요. 적색광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죠? 소형이에요. 뭐에 비해서 소형이에요? 백열전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이도예요. 고이도고
외피의 점등 온도가 굉장히 뜨겁다. 그 다음에 배광 제어가 용이하다 그랬어요. 배광 제어라는 건 뭐야? 빛의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제어 방식이 굉장히 용이하다. 자, 할로겐 램프의 장점을 쓰라 그러면 적색은 아니죠. 일단 소형이에요. 뭐에 비해서? 백열전구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고위도 램프고요. 배광 제어가 용이하다. 요 세 가지 쓰면 되겠죠. 자, 용도는요 주로 옥외 투광등에 많이 쓰고요. 투광등. 그 다음에 고천장일 때, 천장이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하는 그런 조명에 많이 쓰는 게 할로겐입니다. 146번입니다. 축전지를 사용 중에 충전하는 방식을 4가지 적어라. 뭐요? 보통 충전, 그 다음에 급속 충전, 세류 충전, 균등 충전, 그 다음에 부동 충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147번입니다. 피레기에 전기정화 항목 4가지만 쓰라 했어요. 피레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레기라고 하는 거, 라이트닝 어레스타. 피레기는요, 일단은 피레기도 항상 뭐예요? 절연 성능을 유지하니까 절연, 그 다음에 접지 저항, 그렇죠? 절연 접지, 그 다음에 피레기에 연결되어 있는 애자. 요 3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전기 점검 항목을 쓰라 그러면 4가지겠지. 뭐예요? 절연 저항. 그렇죠? 절연 저항 측정한다. 2번째,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그죠? 애자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죠? 애자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이런 내용 될 수 있고. 한 가지 되어 있는 게 피레기를 연결하고 있는 1, 2차 측에 단자의 그 볼트들의 어떤 조임이나 이런 상태 확인한다.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48번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뭐 기사, 산업기사 할 것 없이 다 잘 나오죠? 자, 블로 리액터의 설치 목적은 뭐야?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자. 직렬 리액터는 뭐야? 제5고조파를 제거하자. 소 리액터는 뭐야? 지락 아크를 소멸하자. 또는 뭐 지락 전류를 0으로 하자. 뭐 얘기 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락 전류를 제한하자. 다 얘기 되고요. 한류 리액터는 뭐야? 단락 전류를 제한하자. 이 뜻이었죠? 그래서 총 4가지예요. 지난번 기사 시험에는 어떻게 3가지만 쓰라고 했던 거죠? 그죠? 149번입니다. 역률이 9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왜 여러분들 90%라고 그래요? 한국전력에서 우리 수용가에다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그 역률이 90%예요. 그러면 자, 역률이 90%가 안 되고 낮아지면 우리가 반대로 쓰면 되잖아요. 역률 개선의 효과를 공부를 하시고 반대로 쓰면 되잖아요. 역률이 개선이 안 됐으니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요. 2번째,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요. 3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하게 돼 있고요. 4번째는 전기 요금이 절감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역률을 개선했을 때고 역률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뭐야? 전력 손실이 증가하게 됐다.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더라. 설비 용량 여유분이 감소하게 되더라. 전기 요금이 그죠?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그죠? 별로 그죠?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역률 개선 효과를 뒤집어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150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배전 방식의 명칭과 이 배전 방식의 특징을 4가지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4가지 적으라고 했는데 특징을 4가지만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잘 보시면 그죠?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배전용 변압기 한 대 단위로 저압 배전 방식이 했는데 지금 보면 고압 배전선에요. 변압기가 하나, 2개, 3개 있는데 각각 부하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연결해 놨어요. 이 연결해 놓은 건 뭐라 했어요? 저압의 무슨 방식? 뱅킹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압 뱅킹 방식은 굉장히 그 특징이 그죠? 좋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압 뱅킹이나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고요.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는 3세트를 같이 갖고 나온다 그랬죠? 뭐예요? 전력 손실이 적고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저압선에 뭐가 줄어들어요? 동량이 감소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압선의 동량 따로따로 변압기를 또 시설할 필요가 없죠. 다 묶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압기 용량도 저감된다 이 뜻이죠. 그렇지만 저압 뱅킹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뭐예요?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캐스케이딩에 우려가 있다는 거야. 왜? 이게 분리돼 있었으면 옛날에 여기 고장 나면 이 변압기만 끄면 되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저압선의 고장으로 인해서요, 이 변압기 말고 이런 건전한 변압기도 다 꺼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압 뱅킹 방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다? 캐스케이딩에 우려가 있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